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5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의문 약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왜 커지느냐? 원래 김호수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진술서를 냈죠. 근데 그 서면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먼저 보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답변을 했는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다. 이게 이제 중수청 문제와 그 다음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법무차관 재직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윤석열 배제 조국 수사팀 뭐 이런 거를 제안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과 우려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 뭐 일반적인 답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이 검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검사들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의례적인 모범답안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그러면 아니 심지어는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검사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틀어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왜곡, 뭐 거짓 수사,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런 거는 아주 의례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수청 문제 같은 것입니다. 검수완박 뭐 이런 문제를 일단 그 새로운 생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먼저다.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권 일각의 친문 강성 의원들이 주장하는 중수청, 검수완박 뭐 이런 문제가 3월 초보다는 지금 뭐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은 정기국회 때 그 법안 처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스타일로 그 답변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표면적인 중수청 입장 이걸 그대로 복사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정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야? 결국 검찰과 정권 편에서 그 극단이라고 그런다면 결국 정권 편이 아니고 검찰 편에 서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이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나 반면 또 이런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연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 이제 기자들이 좀 묻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안 돼요 돼요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압력이 가해지면 잠시 버티는 듯 하다가 결국 윗선의 뜻대로 된다. 뜻대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야권은 안 돼요 돼요 스타일 결국 윗선의 뜻대로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여권은 그러면 결국 압력이 가해지면 잠시 버틴다. 이런 부분이 이제 껄끄러운 대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대해서 그 여권 사람들한테 좀 취재를 했더니 제가 취재했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아니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그 여러 군데 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뭐 등등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뭐 이런 데까지 다 거론돼 있는데 물론 감사원, 감사위원은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사람 너무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2번씩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뭐 다른 곳에 보면 거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연이 다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기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마평이라는 하마평에는 다 올랐는데 궁극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물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다수의 의견을 소개하자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코드, 이런 바 우리가 얘기하는 코드죠. 코드에 조금 미달한다. 이런 평가가 여권 내에서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여권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는 거죠. 압력이 가해지면 잠시 버티는, 이게 좀 곤란하다. 압력이 가해지기 전에 알아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뭔지 아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착착 누가 챙기기 전에 할 수 없을까? 근데 김호수는 그게 약해. 이런 평가가 여권 내에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마평에만 오르고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후보자 그랬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뭐 거기에 오른 다른 사람들 4명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대적 개념이고 절대적 개념으로 보면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여권의 그 이른바 코드 평가, 코드 점수 이게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이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돼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눈치를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눈치는 문재인 정부 지금 5년차 마지막 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권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래 권력은 여당 내의 대권 주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권에서 불안한 거죠. 우리가 이런 때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왜 후보자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때 김호수 지금 현재의 검찰총장 후보자도 윤석열 후보자의 경쟁자였습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처음에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올라가지 않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을 그 후보자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윤석열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호수 후보자가 당시에 탈락하고 윤석열이 대통령한테 제청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때 여권 내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검찰주의자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겠느냐. 검찰과 정권의 이익이 충돌할 때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 이거는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그런데 결국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주의자라기보다는 여권과 야권과 뭐 비리가 있는 곳에는 검찰은 손을 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권 후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건 뭐 역사에 대한 가정이지만 그것처럼 이번에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현재 권력뿐만 아니고 미래 권력 눈치도 볼 것이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다. 내지는 지금 그 서면 답변 자료에서 밝혔듯이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임기 말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만약에 이게 현실화될 때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재앙적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요 여권의 전국 운영 방향 흐름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박범계 장관이 검찰 수사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17개 지방검찰청 여기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형사부에서 하려고 하면 형사부 말부 그러니까 형사 뭐 1, 2, 3부까지 있으면 3부 5부까지 있으면 5부 여기에서 할 수 있는데 총장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아니고 지청 각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지청 형사부에서 할 때는 그거는 장관의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관의 허락까지? 이 얘기는 결국 장관이 수사 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전 그게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총장도 못 믿어서 장관 수사지휘권까지 여기에 개편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에 그 걱정,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걱정, 그거에 대한 하나의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김호수 후보자 검찰총장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각 지검, 중앙지검, 지청 뭐 이런 데에서 다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은근슬쩍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기본적으로는 친정권 검사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또는 본인의 그 어떤 앞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이 사람이 외부의 압력에 버틴 적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임기 말이기 때문에. 임기 초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임기 말이고 어차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취임을 하면 문재인 정부와 1년, 그 다음에 차기 정부와 1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임기에서 그 중간에 중도 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략적 그 어떤 스탠스 이런 걸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친정부 성향 틀림없는데 그 사람한테 일각에 있는 또 눈치 보기 성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약간의 역할, 검사로서의 약간의 역할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시선이 여권 내에 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